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주제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관리하는 매장 중에 사람이 보통 요즘 불경기여서 사람을 안 뽑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또 사람이 없대요. 보통 불경기면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사람이 잘 구해줘야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들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을 다 자르지 사람을 뽑진 않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잘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냥 카페라는 특성에서 보면은 카페가 굉장히 그래도 일하기는 쾌적하지 않나요? 일하기예요? 음식점보단 쾌적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음식점을 보면은 불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서 서빙하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좀 불편한 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카페라는 곳은 내가 그 음식점보다는 약간 쾌적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좀 월급이 낮은 것 같아요. 그쵸, 월급이 낮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문턱이 낮으니까 월급도 낮은 것 같아요. 월급이 낮아도 그 정도로 감안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쵸. 네. 근데 감안하고 구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건데,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2달 동안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과 직원과의 임금갭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갭이 있다고 하면 그 이왕 하는 거 직원으로서 일하는 게 더 갭이 좋으니까 더 많은 책임감을 지고 일을 하겠는데, 아르바이트와 직원 간의 갭이 없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 책임 없는 아르바이트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만두는 것도 편하고 일하는 것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덜 지는 아르바이트생 쪽으로 좀 몰리고 직원은 없지 않나. 중간관리자급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커피 쪽 관련돼서 일이. 근데 이거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직원의 갭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운영할 때 저는 예전부터 느꼈죠. 중간갭이 사라진다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 여기로 예를 들자면, 여기가 사람은 구해지는데 오래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힘들었어. 하루 일하고 그만두고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두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 이것보다 내가 더 받아야지, 이런 심리 때문에 그만두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는데,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더 힘든 일이 많거든요, 세상에. 보면 저 이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특정한 날에는. 근데 그냥 한단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그냥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면 힘든 거고, 이만큼인데 이거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빡신 일을 하다가 이걸 하면 야, 이렇게 쉽잖아, 이럴 수도 있어서, 힘든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는 없고,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은 그런 건 할 수 있죠. 내가 이 일하고 이것밖에 못 받아, 이런 건 해볼 수는 있는데, 커피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단점 중 하나가 누구나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이게 이런 걸 불러오지 않았나. 그다음에 중간관리자급이 없어지는 게 저는 이 업계의 문제라고 봐요. 중간관리자가 없어지는 건 사실 제 생각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커피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그렇고 그냥 일반 음식점도 그렇고, 없어지는 이유는 밑에 직원들은 잘 안 구해지는데 위에서는 일을 조금씩 놓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작은 회사는 안 그러겠지만 조금 몸이 커지거나 이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많더라도 잘 못하니까 그것도 관리해줘야 되고, 위에 있는 분들은 승진하셨으니까 조금씩 놓고, 중간 관리자들이 힘들어서 나 이 돈 받고 이만큼 일 못해, 나보다 돈 더 많이 받는 상급자들은 안 저러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고 그만두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꽤나 많고, 그 다음에 인력의 그 공백이 좀 크지 않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그다음에 일반 작은 기업들도 지금 안 구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내가 점장급의 일을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관리자들은 그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잘하는 친구가 중간관리자가 돼야 그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아르바이트로 오는 이 사람들이 일에 대한 환상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 일하는 점장급의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과 다르게 그냥 일을 하러 오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러 오지, 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오진 않는데, 이 일에. 그래서 저는 저도 한 2년 전부터 그거 느끼긴 했는데, 그렇다고 환상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긴 한데, 환상이 있어야 일을 뭔가 내가 전문직으로 하고 중간 관리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갭에서는 항상 저도 느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리더가 잘 이끌어주거나 뭐 하면은 그걸 버틸 수 있는데 그 중간 자리 그건 힘든데 그 자리가 또 없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진 않는 문제점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해결 방법은 근데 일에 비하면 돈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중간 관리자가. 그렇죠. 중간 관리자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라서 돈은 적게 받는데 상급자보다 돈은 적게 받는데 이제 일은 더 많은. 그 다음에 이런 아래에서 포지션. 최저임금은 계속 그쵸, 오르는데 중간 관리자가 월급이 오르진 않거든요.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그럼. 정부가 바뀌어서 덜 오르지만 정부 바뀌기 전에는 최저임금이 더 빨리 올랐거든요.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이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해결책이 좀 해결책? 해결책을 해줘야 여기 사람을 뽑아요. 아니 나 시달림 그만 당하고 싶어. 해결책이라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장급의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뽑을 수 있는 돈을 쫓아서 온다기보다 점장급이 되면 적어도 이 직종에 10년 이상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이력서 들고 다른 데 취업을 못 하는 거야. 다른 데 신입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 것도 있고. 아,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서 느끼는 건, 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다른 데 취업을 할 때 자기의 경력을 다운그레이드 해서 넣는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타 매장에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뽑는 경우도 많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있었던 모든 받았던 혜택들을 여기서도 받기를 원하고, 근데 그걸 못 해주게 된다면 어려우니까 안 뽑는다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라도 취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쵸. 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중간관리자로 가는 거나 일이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뽑히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해결책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사람 뽑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거나. 돈을 근데 무작정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쵸. 무작정 많이 줄 수도 없으니까 그 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히 선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그래? 두 가지로 결정돼. 그러면 경제적 보상과 절실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면 될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제 생각에는 좀 더 나이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었어. 왜냐하면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 저도 속해 있으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여기서 대우가 안 좋으면 이 스펙 가지고 다른 데 이직하면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분을 뽑아서 키우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 알바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뽑아요. 이런 초보도 환영 이래놓고서는 경력자는 간절함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맞으면. 그게 일주일하고 그만두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똑같은 월급 주고 덜 힘든 데로 가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초보자는 내가 이 월급 받고 다른 데 떨어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초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간절함을 잡아서 1, 2년 키워서 진급을 시키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카페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단 카페가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시스템처럼 움직이지 않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맞아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 맞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10년 전에 그 유명했던 카페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일했던 직원들은 각기 또 흩어진 거잖아요. 그쵸. 경력은 남지만 이력서에 있지만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사라졌다고 하고 많이 듣거든요. 이게 참 시스템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저도 같은 문제를 고민했잖아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거대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단 임금 갭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갭 차이가 없어요. 이 갭 차이가 없는 거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스템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 주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네. 키오스크가 대체하면서 24시간 전기값만 내면 되는 키오스크랑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인건비 수준이.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알바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카페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관리적인 업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1인 카페도 이런 거 많은 키오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서빙도 요즘 로봇이 하잖아요. 이제 사람을 구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중간관리자급은 원래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관리 툴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엑셀에 넣고 막 했는데
지금 클릭 몇 번이면 될 정도로 관리 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중간 관리자급 시 해야 될 일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사람 관리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사람과의 이런 일반 카페는 그렇진 않지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기기나 로봇이 하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사람과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점,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능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음료 뽑는 것도 전자동 머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음료를 재빠르게 만드는 기술은 이제 요구하지 않아요. 중간 관리자 없이. 그쵸. 왜냐면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점점 기기화되고 단순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보다는 고객을 응대하는, 비행기를 타면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얼굴을 상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게끔 하는 말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서비스업이라면, 만약에 서비스업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바는 점점 전 더 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단순 업무는 아르바이트 시스템이 되고 중간관리자급이랑 점장급이랑 점점 갭 차이도 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중간관리자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점장 하나에 알바 여러 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점장이 부점장의 중간 관리자의 일도 다 해야 하는 게 관리 툴이 생겨서 그게 좀 일이 예전보다 편해진 게 있는데, 그래서 알바 점장이랑 이런 시스템이 되고 중간 관리자가 지금 사라지는 형국의 이 과도기적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만약에 같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저도 사업을 확장하면 지금 사업을 확 줄여놨는데 저는 이 문제를 똑같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근데 여러 명에게 물어보고 가장 좋은 솔루션이 하나 있었어요. 중간 관리자급을 뽑는 그 금액을 점장에게 몰아주고 그럼 점장의 월급이 확 올라가겠죠. 아, 그쵸. 점장의 월급이 확 올라가요. 점장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관리 툴이나 여러 가지 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내가 못하는 건 아르바이트로 넣어가지고 뽑고 대신에 내가 고임금의 월급을 받는 직종으로 남느냐, 아니면 나와 같은 점장급의 사람을 뽑아서 그냥 임금은 그대로 하고 주 5일이나 4일처럼 일을 줄이느냐. 난 이 두 가지 선택권을 점장에게 줄 것 같아요. 같은 돈이라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점장에게 돈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알바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어차피 키오스크 이런 시스템이 그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너가 더 효율적으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돌릴래? 아니면 너와 똑같은 사람을 뽑아서 그냥 적당히 일할래? 왜냐면 적당히 일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일할래? 이렇게 선택과 옵션을 줄 것 같아요. 만약 이것도 아니다. 갑자기 또 일이 바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회의를 해서 목표의식을 정해놓고 인센티브 제도를 써보지 않을까. 왜냐면 원래 직업은 희생정신이 좀 필요해요. 일부는. 어느 시점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인데, 매장을 보면서 저는 카페 컨셉이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카페 매장인지, 아니면 사람을 정말 줄여가지고 최적화된 매장의 컨셉을 만들 건지,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백화점에 있는 몰은 사람을 더 많이 쓰면서 서비스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는 돈을 쓰러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근데 로드샵은 사람을 최소로 줄이고 어찌됐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해놓고 음료만 제공하는 시스템, 값싸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약간의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뽑힐까요, 그러면? 돈 많이 주면? 점장한테 돈 몰아주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뽑힐까? 점장한테 돈 몰아주고 이 돈 받고 너가 부점장 일까지 할래? 이렇게. 알바를 더 뽑고 대신. 알바보다 부점장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이니까. 그쵸? 갭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알바 시스템으로 계속 돌리면서 이 인센티브를 더 가져갈래? 혹은 그냥 부점장 뽑힐 때까지 기다릴래? 어차피 쓰는 돈은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시스템은 원래 아르바이트생 중에 제가 관리할 게 이게 제일 좋아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회사여야 되는 거죠. 좋은 회사에선 일하려고 하지 나가려고 하진 않죠.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지. 가고 싶은 회사가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 정보가 너무 공개돼가지고 많이 없는 것 같아. 대기업은 뭐 대기업 나름대로 힘들고, 소기업은 소기업 나름대로 힘들고, 개인 자영업자는 언제 써질지 몰라서 힘들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저희 둘의 생각이 아니라 보시는 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이 중간 관리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